이분이 또 이제 카이도 굉장히 좋아하죠. 카이 들어오니까 기적을 보았다. 이게 대체 무슨 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곰돌이와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좀 보이시나요? 곰돌이? 딱 보면은 아실 거예요. 구찌에서 선보인 카이 구찌 캡슐 컬렉션 미니베어 아시죠? 구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구찌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무명에서 발굴한 그 알레산드로 미켈레라는 사람과 손을 잡으면서 요즘 스타일을 다 바꿨잖아요. 디자이너가 잘 되는 거에 중요한 거는 디자이너만의 개성도 중요한데 전통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구찌가 과거에도 구찌 플로라 컬렉션이라고 해서 꽃을 테마로 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재발굴을 했는데 뭐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유행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구찌의 인기는 정말 신발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지나가면은 신발 끝에 이렇게 벌 하나 앉아 있고 뒤에 막 호랑이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아카이브를 보니까 1960년대인가 70년대가 그때 구찌가 호랑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구찌의 호랑이는 별로 생각을 못 해봤는데 강한 패턴을 했을까 자기가 고안을 한 건가 했더니 그런 아카이브에서 뽑아서 기억 속에 잊혀진 아이템을 그렇게 다시 재발굴을 해서 굉장히 요즘 스타일로 만들었다는 게 디자이너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가장 완벽한 조합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복고적인 느낌과 100년의 그런 전통을 살리면서 가장 힙한 그런 느낌으로 바꿔놓은 디자이너기도 하고요. 너무 세계적인 톱스타가 됐잖아요. 미켈레 자체도.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뭐 아티스트니까는 까다로운 부분도 없지 않을 텐데 쇼가 끝나고 나면 정말 모든 막내 직원들까지 다 이렇게 안아주면서 고생했다 토닥토닥 하고 직원 식당에서 같이 막 얘기하면서 야 너네들은 어때? 뭐 이런 얘기를 사실상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들처럼 위계 질서가 확실한 데가 없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을 다 호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카리스마 있게 할 수밖에 없고 나랑 너랑은 다른 존재? 이렇게 해야지 더 디자이너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미켈레는 저도 딱 봤을 때 저도 뭐 질문하면은 그래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런 질문은 굉장히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자꾸 들어주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사실 카이가 굉장히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그때 카이 분 덕분에 콘서트에 갔을 때 콘서트 하고 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진 빠지고. 근데 사람들을 맞아주고 어떤 거 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고 그렇게 느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것처럼 서로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아티스트끼리 이런 게 통했겠구나. 근데 그게 바로 또 카이와의 작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카이가 이 곰돌이 패턴도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 뭐 이런 자켓은 어때요? 얘기를 많이 했대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건데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는데 굉장히 또 잘 나와서 너무 놀랬대요. 왜냐하면 공개가 되기도 전에 이미 완판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의 또 디자이너의 가능성을 또 보여준 거기도 하고 앞으로 그런 콜라보가 굉장히 또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열어준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작업들이 점점 많이 보이고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구찌가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꼽혔더라고요. 좋은 브랜드는 사실 성장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미 매출이 많은데 거기서 계속 성장률을 보여야 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구찌도 어렵진 않았는데 그 전에 디자이너가 또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지 구찌도 계속 그 전에 지안니니가 있을 때도 성장을 계속 했었어요. 성장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더뎌 보이는 근데 이렇게 비자리 회장님이 이제 혜성처럼 나타나서 비자리 회장님이 그 업계에서는 최고의 브레인 중에 하나로 꼽히시는데 그분이 두 자릿수 사나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면 갈 때마다 그 브랜드가 두 자리 이상씩 성장을 하거든요. 패션 회사 하면은 옷 좀 만들고 마케팅 비용 써가지고 멋있어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비자리 회장이 섀도우 커뮤니티라는 주니어 보드 같은 거를 만들면서 젊은 층들이 뭘 좋아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반영을 해서 회사를 굉장히 많이 바꿨다고 해요. 이 명품 브랜드에서 브랜딩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뭐 자레드 레토나 아니면은 해리 스타일스 이런 굉장한 앰버서더랑도 예술적인 감성 같은 것들을 잘 녹이면서 그것에
연장선상에 저는 아이유 씨랑 카이 씨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분들이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또 장점을 또 흡수하려고 하고 이런 거에 열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탈리아 브랜드는 그 이탈리아 특유의 그 감성이 있어가지고 이탈리아 출신 배우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은 정말 거의 첫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100주년이라고 해서 디자리 회장님과 단독으로 인터뷰하는 기회를 가졌거든요. 그 회장님께서 또 카이에 대해서 정말 스페셜한 사람이다. 노력을 하고 훌륭한 아티스트면서 책도 많이 읽고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요. 4년 동안에 좋은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술성이 있고 그런 걸 많이 지켜보면서 정말 국내 아티스트로는 처음으로 구찌와 이렇게 콜라보를 하게 됐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다는 거. 구찌가 예전에는 좀 독특하고 좀 세고 그런 느낌이 많았잖아요. 카이를 통해서 되게 귀엽고 어려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아티스트를 통해서 많이 재해석됐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드리고 싶어요. 아이유 씨가 이제 호텔 델루나를 통해 가지고 구찌 앰버서더 역할을 좀 하게 됐는데 그때 좀 이렇게 중국에 안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쇼 같은 걸 하기가 어려웠었대요. 근데 호텔 델루나에 아이유 씨가 한번 입고 등장하고 화보에서 이렇게 찍는 것만으로도 중국과 그런 홍콩 이런 쪽은 완전히 완판됐다고 하더라고요. 본사에서도 이게 대체 무슨 일? 막 이러면서 할 정도로 되게 화제가 됐다고 해요. 예전에 구찌 하면은 제클린 케네디가 생각이 나잖아요. 우아하고 고상하고 거기서 되게 머물러 있었던 느낌을 아이유 씨가 훨씬 젊고 예술적인 감성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바꿔온 것이 제가 일간지에서 이제 패션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패션쇼가 끝나면 일간지 대상으로 일간지라는 거는 이탈리아 유명 매체들 아시아 일부 이렇게 선정된 매체를 이렇게 해서 알레산드로 미켈레랑 같이 이날의 컨셉트를 말해주는 프레스 컨퍼런스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거는 진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일간지 저밖에 안 가거든요. 제가 진짜 영광스럽게도 2번이나 연속으로 그 현장에 들어갔고 최근 들어서는 구스반 산트 감독과의 협업이라든지 이번 100주년 컬렉션을 하면서 전 세계 한 17개 매체 분들과 줌 인터뷰를 하는데 선택이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독자분들이 구독자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뒷면에는 이렇게 정말 카이라는 그리고 또 아이유 씨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크리에이티브한 아티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코리아는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 그거가 카이 그리고 또 아이유 씨 그런 앰버서더들 덕분에 한국의 위상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올라가는 걸 현장에서 보면서 덕분에 구찌 본사 이름이 올라가는 기자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솔 씨 뭐가 궁금한가요? 봤을 때 그 실물 실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연예인들 보면 다 빛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 빛이 나는 거는 당연한데 굉장히 개성 있다. 멋있고 귀엽고 잘생기고 착하고 뭐 이런 굉장한 많은 수식어도 있지만 저는 진짜 그분은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끄는 매력이랄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파리 컬렉션에 왔을 때인데 너무 신기했어요. 도시가 거의 마비될 정도니까 막 프랑스 경찰분들이 저 사람 대단하다 막 이렇게 막 말을 걸어요. 그리고 카이 들어오니까 홍해가 가랄라지듯이 약간 기적을 보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물에서 다 찍으려고 막 다 매달려가지고 실제로 보면 정말 소름 끼쳐요. 그리고 일단 착하고요. 사실 그 크루즈 끝나고 편집장님들 막 계시고 그럴 때 그 피곤한 자리 자기 안 있어도 되거든요. 왜냐면 너무 피곤한 거 아니까. 그런데 막 끝까지 귀 기울여서 얘기 나누고 그때 이제 아버님 일이 있어서 아버님과 굉장히 힘들었던 얘기도 어떻게 극복을 했고 아버님에 대한 추억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사실 듣는 건 쉽진 않거든요. 예쁘게만 보이고 멋있어만 보이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까 이렇게 되게 좀 노력을 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되게 다르게 느껴졌고 그 이후로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또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안녕.